안녕하세요. 정치일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광고 시청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프롬프터 없이 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프롬프터를 강조할까?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도둑이 재발절이듯 왜 저래 하실 텐데 이미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죠.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한데 제가 요약해서 제 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균열과 갈등이 심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 세대들의 갈등이 정말로 심각하고 그들이 경쟁을 넘어서서 친구와 전쟁을 치르고 친구가 적이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For People Power Party will share his vision for Korea. 네,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저희 오디오 좀 조절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 are experiencing technical difficulties. Please wait for a few minutes. Thank you. 네. 시작할까요? Shall I begin? 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롬프터 없이는 렉 걸린 컴퓨터 마냥 먹통이다. 기대치가 전혀 없다. 뭐 먹는 얘기는 청산유수일 거예요. 이준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 이준석이 삐져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다가 울산 회동했잖아요. 나중에 밝혔는데 만나서 뭐 쓰고 악수하고 이거 5분 하고 술이랑 음식 들어오는데 윤석열이 그랬다잖아요. 이 언양불국이 서울에서 잘하는 집을 제가 알고 아침에 검찰 후배들 데리고 가서 뭐 어쨌다. 그런 얘기만 주구장창 했다잖아요. 하긴 뭐 태풍 피해 식당 가서 상인이 우리 좀 살려주이소 했는데 여기가 보리밥집인가 보죠? 하고 보리밥 메뉴판만 뚫어지게 쳐다보잖아요. 그니까 아는 것만큼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보고 읽기라도 해야 되는데 읽을 게 없으니 사고지 뭐. 어쨌든 해당 기사에서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 대담이라는 단어가 평소에는 그다지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뭐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을 띤 토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인터뷰와 다른 점은 인터뷰이가 대부분 일방적으로 질문을 하고 인터뷰어가 대답을 하는 반면 대담은 서로가 편하게 질문을 주고받는다는 점이죠. 시청자들은 한쪽의 일방적인 대담에서 오는 부족한 부분을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담에서의 인터뷰어는 인터뷰이로부터 대답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제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해답은 제대로 된 질문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대담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신년 기자회견은 두뇌 스펙 미달과 김건희 질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패스를 했고 대신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든 뭐든 간에 대담 형식으로 신년 인사를 하겠다. 그래서 뭐 그러나 보다 했죠.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하는 대담 생각해 보시면 카메라 3대면 돼요. 질문하는 사람, 답변하는 사람 각각 얼굴 따는 카메라 2대 그리고 풀샷 잡는 카메라 1대 이거 편집하는데 방송국에서 반나절이면 떡을 칩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포로 대통령실 합창단하고 윤석열하고 노래를 부른다 하지 않나. 급기야 어제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제목이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이고 윤석열이 대통령실을 직접 소개하는 컨셉이다. 물론 이 영상은 내일 업로드가 되고 이 다큐멘터리가 오늘 밤 방송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 원고를 작성하는 중이니까. 이러면 대담이 전혀 아니죠. 동물농장 나간 거나 마찬가지고 인간극장 찍겠다는 겁니다. 신년 기자회견은 국민들이 듣고 싶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나니까 대답하기 싫으니까 안 하겠다. 그래서 땡앤뉴스 하는 박장겸 앵커 앉혀놓고 쇼 하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미니 다큐멘터리요?
대통령실 소개요? 저는 그따위 게 궁금한 게 아니라요. 윤석열 면전에 대놓고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다 잊혀져. 논란을 논란으로 덮으니까 그렇게 심각해 보였던 일들도 먼 과거의 일들처럼 돼버렸는데 그래 그러면 다 제쳐두고 올해 1월에 벌어진 일들만 가지고 질문을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그리고 사건 축소 은폐 정황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60%가 찬성하는 쌍특검,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썼습니다. 국정기조 바꾸라는 국회의원 입 막고 사지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고 민생 토론회에 불참했죠? 숙취인지 감기 기운인지 모르겠지만 다음날 서천시장 가서 상인들 만나지도 않고 지들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2023년 국가 청렴도 순위가 7년 만에 처음 하락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엑스포 개최 발표 4일 전에 파리에서 대기업 총수들하고 마신 폭탄주 비용 국가 안보 해친다면서 비공개했습니다. 폭탄주 마실 돈은 있는데 70억 없어서 나사의 달 탐사 제안 우리 정부가 걷어찼습니다. 윤석열 지각 체크하던 기자의 유튜브 방송을 방심위가 접속 차단했습니다. 천공을 보도한 한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실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만 부족한 세수로 한국은행에서 117조를 빌려 썼습니다. 부자는 감세해주고 한국은행에서 돈 빌리는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지난 1월 한 달 동안 나온 기사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새해 정초부터 아작이 나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의 대한민국 박살내기 프로젝트는 2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포문을 장모로 열었습니다. 지난 5일 정부가 윤석열 장모에 대한 3.1절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최은순이 작년 7월 말에 법정 구속됐기 때문에 형 집행률이 50%를 넘긴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은순이 4~5년 받을 거 재판부가 사기는 왜 기소 안 하냐 물어봐도 검사들이 아닥해가지고 1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재판부가 법정 구속시킨 것도 최은순이 죄질이 매우 나빠. 349억짜리 잔고증명서 위조한 거는 둘째 치고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 소송하면서 100억짜리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서 법원에 냈잖아요. 재판부가 그거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인연이 진짜 또라이가 맞긴 맞구나 했겠지. 해당 보도가 나가자 법무부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너무 열받는 거예요. 저는 이 정권을 딱 하나의 그림만 보여주고 성격 규정을 해봐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김은혜 날리면 바이든 해명 딱 이 짤 보여주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표정 당당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대통령을 보위하는 각계 부처가 거짓말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한다는 거예요. 10분도 안 돼서 들통날 거짓말을 해요. 게다가 그 거짓말에 양념으로 들어가는 특징이 뭐냐면 검찰 독재 시대잖아요. 검사식 말장난이 들어갑니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했잖아요. 이 말은 맞아. 제가 사기꾼들, 사이비 교주들, 사람들 어떻게 속여먹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거짓과 진실을 7대3, 8대2로 교묘하게 섞어놓는다니까? 아니 어떤 나라가 죄인이 본인의 가석방을 신청해요. 최은순이 들어가있는 동부구치소장이 하는 거야. 이찍들 모여있는 카톡방에서 이런 말 하면 이해라도 하지. 법무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들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 얘기를 한다니까? 왜? 내가 틀린 말 했냐? 나중에 변명거리가 있어야 되거든. 이게 뭐랑 같습니까?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고 했지 사직구장에서 봤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요?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라면서 한동훈이 언중위에 제소했잖아. 대신에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 바 없다. 이 말은 100% 개구라예요. 그니까 맞는 말 반, 개구라 반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한다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퀴벌레 대빵이 나오니까 그 밑에 작은 바퀴벌레들이 뭐 빨아먹을 거 없을까 하고 친일파 매국노 범죄자 뉴라이트 사기꾼 사이비 무당들 온갖 쓰레기들이 득실되고 있는데 저런 놈들이 눈에 치일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저놈들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잖아요? 저런 놈들은 안 잡아가. 대신 제가 잡혀가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오히려 저런 쓰레기들한테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합니다. 예를 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왜 저게 가능하냐? 대통령이 기준을 제시해놨거든. 줄리 어쩌고 저쩌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어쩌고 저쩌고 디올백 어쩌고 저쩌고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방심위가 장모 가석방 법무부가 추진한 적 없는데 MBC가 추진했다고 했다.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조만간 심의하겠다는 거예요. 봐봐요. 제가 오바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대왕 바퀴벌레가 시끄럽게 하는 놈들은 본때를 보여줘라 이렇게 윤허를 해줬어. 최은순 가석방 건으로 되돌아가면 수용자들 등급이 4개가 있어요. 근데 최은순이 초범이고 교정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2등급이라는 거야. 4등급이 제일 나쁘고. 그래서 1월 12일 동부구치소가 가석방 대상자 선별해서 법무부에 명단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검토한 바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흘렸다가 반응 안 좋으니까 사실무근 이러는데, 아니 병신 같은 일들만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반응이 안 좋지. 거부권은 지 마누라 구하는데 쓰고 사면권은 또 장모 빼내는데 쓰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잠깐 화를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요. 물론 상식이 있으면 최은순 가석방 안 하겠지. 근데 상식이 없잖아. 가석방 심사 이달 말에 합니다. 지켜는 봐야 돼요. 왜 내심 아쉽다고 하냐면 이거 윤석열 장모 가석방 하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무조건 이겼다, 선거운동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구하기 효자 컨셉으로 딱 좋잖아요. 대구 경북 어르신들 많잖아. 국힘 입장에서는 좋아 미치지. 최은순 6개월은 밖에 나와서 개고기 먹게 해주고 윤석열 빨리 날리면 그게 더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여사님 사랑하는 애처가 모습에 스윗 영보이 이직남들 한번 감동받고 장모까지 챙기는 효자 컨셉에 어르신들 2번 감동받고 완벽하네. 장인 장모도 부모죠? 차가운 골방에 두면 사람 새끼 아니에요. 전국 효자 효녀는 다들 국힘 뽑을 테니까 그거 믿고 가석방 한번 시원하게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